안녕하십니까. 방해선생입니다. 물질을 주제로 11번째 동영상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요소에 각각에 대응되는 세상에 존재하고 영적인 세상, 혼적인 세상, 육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통합되었다. 심지어 신까지 통합되어 있는 그랜드맨이다. 이제 그래서 영적인 세상과 이 세상, 저 세상과 이 세상, 이 두 개의 세상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왜 굳이 저 세상을 알아야 되냐? 저 세상이 본질적인 세상이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저 세상에서의 어떤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세상에 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 그 삶의 기준, 그 기준이 뭔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그 기준에 의한 뭔가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저 세상을 배워야 돼요. 그 저 세상에 대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기준,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관한 것, 이건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물질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움직임은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움직임이 발생했고, 그 움직임이 입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세포가 되고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생명체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어떠한 개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 근데 그거는 영이라는 것과 육체라는 것이 결합된 것이 인간인데, 요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요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요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상태로 살아요. 이 상태의 삶을 이제 이것이 주도하는 삶,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 혼, 육, 이 혼과 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삶을 주도해.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생각하는 이걸 자아라고 그러고, 이 자아가 의식이라는 건데, 의식에 관해서 이제 내가 이성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생각이 논리적이고 체계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과 추리의 능력. 그래서 이성적인 인간,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성적인 삶만을 살아도 거의 충분할 정도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오늘날의 이런 현란한 눈부신 문명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물질의 기준을 두고 이제 요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안 그러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지금도 이거 너무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 많은 설명이란 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듣기에 지루할지 모르겠다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물질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는 그냥 설렁설렁 설명하겠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물질은 뭐냐면 요 혼과 육이다. 근데 이것이 의식이다. 의식이 뭐냐면 이성과 과학으로 오늘날 문명이 만들어진 건데, 그 이성과 과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성이라는 것은 방금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성적인 삶,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위적이다, 인공적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나 이성주의나 철학자나 이 영적인 거, 저 세상에 뭐 있어 없어 그런 게 뭔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황당하겠지만 이성적인 삶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착각한 거고 가짜고 죄인이고 오염된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성적인 것을 가장 잘 정리했다고 하는 철학자 칸트. 그 칸트가 정리한 어떤 것들이 자유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칸트가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을 형성하는, 오늘날 세상을 만든 제도적인 것들, 제도란 뭐라면 사회구조의 체계 이런 건데 법, 헌법, 법, 법률, 규칙, 사회에서 상식, 인간들의 의식에 관련된 생각, 이성, 의식에 관련된 모든 어떤 것들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다 헛것이잖아요. 헛것, 망상.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나라는 존재 이게 다 의식인데 이걸 애지중지하잖아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과학 얘기를 조금 하고, 과학이라는 것은 원래는 과학적 방법론을 과학이라고 한다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과학은 그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뭘 그냥 말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은 방법론이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뭔 방법론이냐, 어떤 것을 어떤 전제 이렇게 하는 조건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 누가 해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있는 것, 요런 걸 추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과학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교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왜 다가 아니냐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볼 때 거의 진리에 버금갈 만큼의 좋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존재하는 과학은 방법론을 넘어서서 그것을 실체화해요. 실체화. 방법론은 수단에 불과한 건데 그걸 실체화해서 실체화된 그 과학을 숭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화된 과학은 이 과학적 방법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이 개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물질이든 영이든 아무튼 뭐가 됐든 그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해도 동일한 결과를 나오게 하는 그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굳이 꼭 물질을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영적인 것도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현상적인 과학을 고집을 해버리면 과학적 방법론이 아니라 과학 그 자체가 실체화되면 물질화 아무튼 뭐가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해버려. 영적인 거 그런 게 뭔 의미가 있어. 과학적인 것이 아닌 것은 나 안 믿을래. 이런 모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 방법론을 과학이라고 하면은 과학은 무엇이든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인간이 의식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걸 다룰 수 있어요. 영은 어차피 인식을 못하니까. 저는 영적인 세상과 통해서 영적인 세상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거든요. 느끼고 체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과학적 방법론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뭐냐면 나도 잘 몰라요. 과학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해보면 나는 도인이지 과학자가 아니에요. 난 조금만 뭘 알아도 조금이 아니지. 기본적인 걸 알면 내가 그쪽 전문가보다 더 창의적인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더 깊은 어떤 맥락, 원리, 통찰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과학은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뭘 해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과학이 뭐를 해야 되냐면 첫째, 측정을 해야 돼. 측정. 그래서 측정에 의해서 이론을 세워. 그러면 그 이론에 해당하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이제 또 하나는 그 현상을 예측해서 현재로서는 현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것이 이럴 것이다 라는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이제 또 이럴 것이다. 그게 우리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태양계 뉴턴 역학인가 뭔가로 이렇게 막 해보니까 태양계의 마지막에 행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계산이 맞다. 그래 찾아보니까 그 계산에 따라서 찾아보니까 있어. 해왕성이 이제 그래서 발견됐다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미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측정해서 이론을 세워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해명을 하고 또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뭔가 빈틈이 있다면 이것이 이것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면 이제 드디어 법칙이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과학적 측정을 했어. 그래 이론이 세워졌어. 그래서 그것으로 해명을 했어. 근데 아직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어.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것이 계산적으로는 그것이 그래야 돼. 그것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상은 측정 자체가 안 돼. 왜 안 돼요? 물질적인 것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처음 발전할 때 과학이 물질을 기반으로 출발을 했어요. 과학적 방법도 있었는데 그 대상을 물질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물질 하면 입자거든요. 파동은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파동도 물질이다.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내가 이제 나도 잘 모르지만 물어보니까 그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비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물질은 아니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면 물질적 특성에 의해서 과학적인 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과학적 측정이 되지 못하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이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물질적인 걸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근데 물질적으로는 이걸 측정을 못하니까 이건 비물질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퍼즐로 봤을 때는 이게 비물질이다. 그러면 나는 비물질이라고 치자. 그럼 비물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뭘까?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그 얘기가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빠졌는데 그 보니까 저 위에 아브라함 품 안에 저 집안 문 앞에서 그거 구걸하던 거지가 이제 천국에 있는 거요. 그거 이제 그 저 성경에 그 기록이 있는 데를 보면 스토리가 있는 데를 보면 그 구렁 너와 나 사이에는 서로 넘을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 물질적인 거, 영적인 것이 뒤섞여서 뭐 하면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물질적인 그냥 개념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구렁이 이 암흑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을까.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있다면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어떤 것이 아닌가. 또 아까 입자와 파동이라는 것이 이거는 이 세상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물질이라고 특정했을 때 파동은 이 세상의 것이기는 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벗어났잖아. 물질적인 것이다 라면 하면 입자까지 이제는 파동까지 이 한 카테고리 안에 넣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카테고리를 더 확장해야 돼. 파동까지. 아무튼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를 구분을 한다면 파동은 영적인 것이 입자화되기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동 또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블랙홀, 화이트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은 하나로 통합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근데 인간의 의식 때문에 요것에 하는 의식 때문에 의식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거든. 지 세상 말이야. 지가 생각하는 세상은 지 의식이 하는 것만 지 세상이 되는 거 이렇게. 실제 세상 말고. 이걸 확대시키면 실제 세상도 결국엔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얘기 또 하자면 복잡하니까 또 영적인 세상에서는 그 마음먹음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맞거든. 아니, 마음먹을 바닷가에서 내가 좀 수영을 하고 싶다. 마음만 먹으면 바닷가에서 수영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된다니까. 자기 세상은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법이나 이런 게 영적인 세상을 염두에 둔 어법이 굉장히 많아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게 하나씩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자, 그러면 잠깐 지엽적인 얘기 막 신경 써서 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린다니까 내가. 또 멈췄다 해야 되나? 벌써 17분이네. 자, 좀 멈췄다가 생각났어요. 과학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는데 과학이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과학, 이것이 현상적이고 실체화된 과학. 그럼 실체화된 과학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이 말하면서 바로 지은 용어들인데, 물질을 과학에 처음에 할 때 물질을 연구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동안에. 그래서 귀신이 어디 있어, 영적인 거 어디 있어 이렇게 했는데, 과학이 계속 자기의 이 영역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측정도 하기 힘들고 뭐 이것저것 하기 힘든 빅뱅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접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암흑 에너지 측정 못해요. 그러나 간접 측정으로 조금은 알아요. 뭘 조금 하냐면 암흑 물질이 몇 퍼센트, 암흑 에너지가 전체의 몇 퍼센트에 해당될 것이다. 이 세상적인 범주에서 볼 때 여차저차 할 것이다 라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해 보니 양자역학에서 이제 파동까지 나와. 파동은 입자가 아니요. 이게 전통적인 물질이 아니란 말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파동도. 파동을 측정해요? 전파 말고. 측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못할걸? 이론일걸? 근데 과학적 이론 안으로 이미 암흑 에너지나 파동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양자역학은 그 이중 실리 시험인가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아니기도 하고 저것이 아니기도 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한계, 여기 다음에서 또 할게요.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해선생이었습니다.